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담는 용쌤이에요. 흑구입니다.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구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출 네. 어떻게 잡고 있어요? 사실 노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제브라 패턴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제브라 시작했습니다. 패턴. 네. 그 전에는 그전에는 감으로 감으로 그냥 이제 화면에 네, LCD 맞습니다. 보이는 화면을 보고 했다가 망했죠. 화면에는 분명히 이게- 잘 잡았는데 컴퓨터로 옮기면은 완전히 네, 맞습니다. 카메라에 무언가를 우리가 담는다고 했을 때 노출이라고 하죠. 밝기. 이 밝기 정보를 정확히 잘 담아야 우리가 나중에 편집할 때도 색보정이라든지 이렇게 후편집할 때도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예쁘게 찍으려면은 노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노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적정 노출이 무엇인가? 적정 노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노출이나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떡지는 그런 거를 없게 찍는 것이 적정 노출이 아닌가. 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적정 노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죠.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적정 노출인데, 내가 피사체에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날리겠다, 뭐 과노출해도 된다 하면은 그게 적정 노출인 그죠. 거죠. 노출이 오버가 됐어도.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두운 부분이 우리 흔하게 떡진다고 하는데 그죠. 막 검정색으로 이렇게 뭉개지지 않게끔 찍고, 또 밝은 부분은 너무 하얗게 날아가지 않도록 찍는 게 맞습니다. 그 수준을 정확히 이렇게 좀 잘 잡아서 찍는 게 적정 노출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눠볼게요. You got me feeling brand new. 노출을 잡는 3대장이 있어요. 네. 뭐죠?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 조리개, 조리개, ISO. ISO, 이렇게 3개로 노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밝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인데, 첫 번째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영상에서 셔터 스피드는 예를 이런 들어 거를 표현할 수 이게 있게 뭐야, 이게 뭐야. 자, 24프레임은 보통 영화에서 많이 찍는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현실과 비슷한 프레임은 이제 30프레임, 뭔가 슬로우 모션을 건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새로운 예술적인 의미를 가미할 때 쓰는 게 이제 60프레임, 그리고 120프레임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보통은 3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30프레임이라고 치면은, 자, 우리가 30프레임으로 찍어요. 그럼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프레임 찍는다면은 셔터 스피드를 60으로 듭니다. 네, 60분의 1초. 왜 그러냐면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나름의 이제 우리 좀 영상 선배들이 연구하고 해봤을 때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 수 곱하기 2 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이게 모션 블러가 나온다 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줄이기도 하고 그죠. 높이기도 하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식이다는 아니지만 영상을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임 수 곱하기 2를 해서 한다. 이제 30프레임이면 60분의 1초, 60프레임으로 찍는다 몇이죠? 125분의 1초입니다. 네, 120분의 1초가 없기 때문에 125분의 1초, 24프레임으로 찍는다. 50분의 1초. 네, 50분의 1초.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셔터 스피드는 나름대로 고정을 하고 찍어야 돼요. 그쵸? 그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서는 의도된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 됐어. 아까 30프레임이었으니까 30프레임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가 고정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조리개 값이 있습니다. 조리개. 조리개는 이제 심도인데, 사실 당연히 밝기랑도 상관이 있어요. 밝게 찍고 싶을 때는 조리개를 개방하고, 또 어둡게 찍고 싶을 때는 조리개를 조이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뭘까요? 아웃포커싱. 네, 맞아요. 그 이제 심도라고 하는데, 이 깊이감, 아웃포커싱, 우리가 흔히 아웃포커싱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거지, 마냥 그 밝기만 맞추려고 심도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아, 깊이를 나타내고 싶다, 아, 아웃포커싱으로 날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조리개를 건드는 거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노출을 맞추기도 하지만 노출보다도 심도를 나타내는데 더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도를 진짜 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얇다 깊다라고 표현을 해요. 깊다 하면은 이거 좀 그냥 외워야 돼. 이게 되게 헷갈린데 외워야 돼. 깊은 거는 모든 게 초점이 다 맞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얇다고 하면은 배경이 다 날아간 거. 맞죠? 네. 헷갈려. 얕다 깊다, 굉장히 아웃포커싱을 다 날리고 얇게 그 심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줌렌즈 같은 경우는 최소 2.8이니까 2.8로 고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노출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ISO가
맞아요. ISO밖에 없습니다. 네. ISO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죠? 밝아지는데 네.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밝아지면은 노이즈가 생기고 낮추면은 어두워지고요. 근데 네. 이게 올리면은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디지털로 강제로 밝게 올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 카메라들은 노이즈 그 억제력이라고 해가지고 좀 좋은 카메라들이 대부분이지만 ISO를 올리면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생긴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 우리 밤에 찍으면 ISO를 높이면 되는데 그죠. 근데 낮에 찍어요. ISO를 우리가 100으로 맞춰. 지금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로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얇게 칠 거니까 2.8로 고정돼 있고 ISO로 노출을 맞춰야 되는데 ISO는 100이 최소죠. 그죠. 뭐 더 내려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100이라고 치면은 100으로 했을 때 밝게 나와요. 대낮에는. 이랬을 때 우리가 뭐 한다? 제일 좋은 게 현금술이라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ND 필터다. 그래서 ND 필터는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쉽게 말해서 ND 필터로 노출을 조정할 수 있다. 동영상을 찍는 데에 있어서 셔터 스피드, ISO 그리고 조리개 이렇게 세 개는 거의 고정이어가지고 그나마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리개랑 그 다음에 ISO인데 조리개도 이제 심도를 내가 만약에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ISO로밖에 안 돼요. 근데 ISO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ND 필터를 껴서 그걸로 ND 농도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밤에는 어떡하죠? 밤에는 조명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밤에는 ISO를 올리기도 합니다만 ISO를 올리면 자글자글 노이즈가 이제 여기 생기게 피부에는 되니까. 네 피부가 원래 그런 안부 쪽에 특히 이런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올라와요. 이거는 어쨌든 퀄리티 면에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ISO만 높여놓은 상태에서 조명을 친다. 네, 이때 그래서 노출을 조명으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명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40달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저도 있어봐야 100짜리가 단데 사실 조명의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SO를 올리든 조리개를 낮추든 단렌즈 막 1.4까지 내려가는 1.2까지 내려가는 조리개를 가진 렌즈를 사용하든 이게 우리 나름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조명 쳐야지 렌즈 필터 써야지가 아니라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요 세 개 중에서 타협을 하나를 봐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게 뭔지를 따져봐야죠. 그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대낮에 찍을 건데 네. 조리개가 더 중요해. 조리개가 더 중요해요. 네, 아웃포커싱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하. 그럼 만약에 흑구님이라면 어떻게 찍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ND 필터가 없다라는 네, 상황이죠. ND 필터 없고 그러면은- 있는 카메라 기종으로만 찍는다고 했을 때 일단은 ISO를 최대한으로 이제 낮춰야 낮추죠. 되겠죠. 네, 낮추고도 대낮이니까. 너무 밝다 이러면은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네. 셔터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밖에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고르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냐 아니면 심도냐. 맞습니다. 골랐을 때 만약에 지금은 심도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셔터 스피드 500분의 1초, 뭐 800분의 1초. 진짜 대낮에는 4000까지도 올라가요. 네. 저 옛날에 그렇게 찍어서 본 적 있잖아요. 저도. 4000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그냥 어느 장면을 캡처해도 사진처럼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영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어색해지는 그런 영상이 나오지만 내가 지금 찍는 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심도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고르는 거고 만약에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중요하고 풍경 막 넓은 곳에서 주인공이 달려가는 씬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심도가 배경 중요하진 않아. 그죠. 배경도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조리개를 높이고, 이제 셔터 서속은 스피드를 고정을 해야죠. 만약에 24프레임이면 50분의 1초로 고정해서 네. 왜냐하면 더 자연스럽게 뛰는 그 모션 블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를 적정 노출에 맞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노출계는 뭐냐면 요 카메라 밑에 보면은 0 그리고 뭐 플러스 1,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출계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 노출계는 보통 0에 맞춰놓고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뭐 S로그 3 같은 경우는 저는 2까지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노출계는 뭐냐면 그레이 색깔, 흰색에서 그레이 쪽으로 18% 되는 걸 기준으로 노출계가 반응을 한다고 해요. 이 노출계는 보통 일반적으로 0에 맞춰놓고 찍는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밝은 색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출이 바뀌기 때문에 이 노출 0에 맞춰놓고 찍는 건 조금 불안하다. 맞습니다. 근데 뭔가 한 복잡한 거 싫다. 싫어. 그냥 복잡한 거 싫지만 적당히 잘 찍혔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노출계 0 놓고 많이 오버돼봐야 1을 오버되지 않도록
않도록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내려가지 않도록만 찍으면은 웬만하면은 뭐 브이로그나 뭐 이런 여행 영상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노출계로도. 제브라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값을 정한 수치의 밝기를 제브라 패턴 얼룩말 표시로 나타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브라 패턴 값을 70으로 했다. 그러면은 노출을 0에서 100으로 따졌을 때 70 정도에 오는 부분을 제브라 패턴으로 나타내줘요. 네, 밝은 것을 찍을 때 제브라 패턴을 저도 맞습니다. 적정 노출을 잡을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출 잡는 도구입니다. 약간의 공식이란 건 없고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보면서 이 적정 노출이 뭔지를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촬영을 많이 하면서 좀 그런 나름의 이 규칙들이 있거든요. 혹시 흑부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찍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찍고 편집까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감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해했는데 아마 구독자들은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인물이 이 피부톤 색깔이 보통은 저는 이제 50에서 60 사이에 오는 색깔로 찍으려고 해요. 아무리 밝은 부분이 있더라도 70 언더로 나오게끔. 그래서 찍는 방법은 제브라 패턴 값을 70으로 설정하고 막 노출을 돌렸을 때 패턴이 피부에서 없어졌을 때 그렇게 찍을 때가 가장 좀 괜찮게 피부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정해진 건 아니고 맞아요. 예를 들어 어두운 데서 찍거나 진짜 완전 밝은 데서 찍거나 이러면 또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배경도 찍어야 된다. 100 플러스가 있고 100이 있고 95가 있는데 이제 100 플러스는 진짜 완전 노출이 너무 오버돼서 편집할 때 완전, 살리지 못하는 관호출내서 살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100 플러스로는 절대 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 이하로 저는 낮춰서 씁니다. 보통 100이나 95를 쓰는데 좀 안전한 거 좋아해서 95로 놓고 찍어요. 노출을 올렸을 때 제브라 패턴이 막 생겼거나 아니면 제브라 패턴이 그렇게 없어졌을 정도로만 씁니다. 일부러 막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햇빛이 강하게 비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라든가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 화면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들이 제브라 패턴 범위 안에 들어올게끔 해서 찍는 편입니다. 제브라 패턴을 이용하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뭐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관호출을 해서 찍는다던가 어두운 부분, 사실 어두운 부분을 알아보기가 좀 제브라 패턴이 어려워요. 제브라 패턴이 굉장히 밝은 부분에 노출을 잡을 때는 제브라 패턴이 굉장히 유용한데 어두운 공간에서 찍는다? 추워요. 추수입니다. 어두운 환경에 있었을 때는 제브라 패턴이 사실은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퍼스트 컬러. 펄스 맞나? 맞아. F 컬러. 발음 맞죠? 펄스 네. 컬러. 펄스 컬러. 네, 펄스 컬러인데 노출을 밝기 정보를 색으로 구별을 해놓은 게 펄스 맞습니다. 컬러예요. 밝은 거부터 어두운 것까지 다 색감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노출을 잘 잡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도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밝기 정보를 모두 컬러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컬러 옆에는 또 수치도 있어요. 그 수치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둡던지 뭐 밝던지 수치와 컬러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적정 노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제브라 패턴이랑 비슷하면 비슷한데 오버되는 색깔이 있어요. 위아래. 그 위아래로 가지 않고 이렇게 좀 중앙에 다 네. 모이게끔만 적정 노출로 찍을 수 있다. 그 퍼스트 컬러가 심도, 뎁스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맞아요. 퍼스트 컬러를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찍고 이제 조명을 친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고 뭐 여기는 중간 톤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뎁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좋습니다. 퍼스트 컬러는. 그래서 광고 같은 거는 뎁스 표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퍼스트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그 뎁스 표현을 하면서 노출까지 같이 잡는 그런 거에 퍼스트 컬러를 많이 사용한다. 자동 노출과 수동 노출이 있는데 수동 노출은 우리가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뭐 ISO 뭐 등등 다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조작하면서 하는 건데 자동 노출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 노출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올 자동은 잘 안 쓰습니다. 그렇죠. 올 자동은 잘 안 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나 이런 거.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나 조리개 우선 모드. 네, 그 정도. 저는 엄청 잘 써요. 자동이요? 저는 자동 모드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이게 자동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한 것처럼 뭐 올 자동 모드는 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고정을 해놓고 조리개랑 ISO는 자동으로 두고를 특별히 신도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조리개까지는 수동으로 두고 ISO는 자동으로 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되게 욕해요. 아니 뭐 카메라 한다는 애가 자동으로 쓰냐.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말이 자동이지 사실은 매뉴얼로 하는 거,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굳이 자동 모드를 쓰는 이유는 좀 더 조작이 덜 들어간다는 거, 더 빠르게 노출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요거 때문에 자동 모드를 쓰는데, 그렇다면 이 자동 모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많은 사람들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잘 몰라. 잘 쓸 줄을 몰라. 왜 쓰니? 그냥 수동으로 조작하면 되는데 왜 쓰니? 저는 이제 자동 모드를 쓰고 노출 고정이라는 기능을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노출 고정이 이제 AEL이거든요. 오토 익스포저 락인가? AEL 기능을 굉장히 정말 좋아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셔터 우선 모드죠. 셔터 스피드는 고정을 하고 조리개와 ISO는 자동으로 둔 상태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한테 온전히 지금 적정 노출로 맞춰줘 이렇게 맡긴 다음에 노출 고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노출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노출을 고정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맞습니다. 수동이랑 똑같아. 단점이 있죠. 조리개랑 ISO를 내가 수동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점. 맞아요. 심도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걸 찍는 뭐 행사 스케치라던가 맞습니다. 웨딩 영상 돌잔치는 저는 무조건 자동으로 찍습니다. 올 매뉴얼로 하기에는 이거 이거 조작하다가 놓칠까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동 모드로 맡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AEL 모드 노출을 고정한 상태에서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있죠. 노출을 고정했어. 네. 근데 역광이야. 아, 역광에서 만약에 자동 모드를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되죠?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잡아버립니다. 보통은 밖에 거 예. 네. 인물이 다 어두워져 어두워져요. 버려요. 이런 경우 자동 모드가 쓰레기 아니.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인데 또 이것도 이거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돼요. 이것도 어떻게 커버하냐면 일단은 고정을 해놔요. 역광 상태에서 인물을 찍을 때 노출 고정을 해요. 그러면 인물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노출계 그걸 올리면 됩니다. 노출계를 올리면 돼요. 노출계를 한 2까지 올리면 딱 적당하게 맞아요. 적당하게 여기도 나오고 배경도 적당히 날아가고 좀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좀 급하게 좀 순간순간을 캐치하는 그런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자동 모드가 좋은 것 같은데? 심도 표현보다도 그냥 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장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자동 모드 적극 추천합니다. 자동 모드로 찍다가 여기서 자동 모드는 이제 셔터 고정이죠. 네. 셔터 우선 모드로 찍다가 노출 고정을 시키고 찍으면은 노출이 자동 모드의 최대 단점이 뭐죠? 뭐 ISO를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한다.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자동 모드를 그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보고 단점은 노출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그냥 이렇게 한 곳만 찍다가 뭐 갑자기 어두운 거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벌써 밝아져. 이 노출이 마음대로 바뀐다는 게 단점인데 그 단점을 이제 노출 고정 모드로 이제 그걸 해결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 밝게 찍고 싶다 어둡게 찍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노출계를 올리거나 내려서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오토가 좋다 매뉴얼이 좋다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오토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도 있고 맞았어요. 당연히 뭔가 정해진 촬영에서는 당연히 저도 오토는 안 쓰죠. 써야죠. 예. 중요하니까 이제 심도도 표현해야 되고 또 퀄리티도 나와야 되고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도 나와야 한다면은 매뉴얼로 두고 찍고 조명을 투입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들을 쓴다던가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토 모드도 활용을 합니다. 이 카메라를 내가 진짜 온전히 다 쓸 줄 알아야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출 잡는 방법 그리고 노출을 잡기 위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구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노출 노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영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영상의 밝기를 적정 밝기로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감사해요. 안녕. 안녕. 재밌다. 좀 연구가 필요해. 저도 이제
계속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정 노출을 찍을까. 근데 어디까지나 노출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 노출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